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인 회계사입니다. 예, 자,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총평 그리고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많이 노력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합격을 하신 분들은 뭐 기분 지금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시작일 뿐이죠. 시작일 뿐이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통과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그래서 뭐 성적 좋게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분 좋으시겠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시험은 통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2차 시험이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아마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뭐 노력이 뭔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또 이렇게 좀 침체되지 마시고 내년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항상 그 1차 시험에 대한 그 리뷰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는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 될 겁니다. 덧붙여서 1차 시험의 그 출제위원들하고 2차 시험의 출제위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난이도로 본다면 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그 현재까지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워낙에 이제 작년 시험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비해서 본다면 작년에 제가 그 총평 내면서 난이도를 상이라고 적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도에는 일단은 문제 양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쉬운 문제들의 경우에도 단답형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작년도에 깔려 있었으니까 작년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본다면, 올해 시험도 녹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본다면 명확하게 쉬운 문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갈라지는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략을 여러분들 잘 짜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젖혀놓고요,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만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괜찮은 성적을 받으셨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1차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략을 좀 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사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1차 시험은 100점을 맞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일단 문항수를 우리가 40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문제를 최대 기준으로 갖고 가시고 그걸 풀이하신 다음에 나머지 10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손대셔도 여러분들 당락에는 크게 좌우가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장 딱 들어갈 때도 일단 10문제 정도 좀 어려운 문제를 제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시험은 사실 좀 성적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했던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강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1차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계산 문제 유형이 있고 그리고 말 문제 유형이 있는데, 계산 문제의 경우는 어차피 물어보는 게 뻔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손익효과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인데, 재무상태표 금액은 항상 어느 시점 현재의 금액을 무리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괄손익계산서 수익비용 그리고 손익효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회계 처리 때문에 발생한 손익효과냐, 아니면 어떤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손익효과냐, 예를 들어서 X1년도 손익효과냐, X2년도 손익효과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시험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주 총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부터 이제 난이도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 실제 이 부분은 예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전 강의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매년 응시 민원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일부 조금 늘기는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데 합격
숫자 수를 늘리지 않은 이상은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뭐 세법이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뭐 회계학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과목에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이런 아마 출제 전략이 지침이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뭐 법 과목이나 선택법 과목이나 아니면 재정학 쪽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회계학 쪽이나 아니면 세법 쪽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이 아마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나라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2차 시험 그리고 내년 또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 과목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학습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문항별로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난이도 분석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그 까만 별표는 일단 개수가 많으면 좀 난이도가 높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출제되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얀 별표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죠. 사실 이제 흔히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출제가 된다면 저 같은 그 강사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주 접하고 있지 않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거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석이 됐고요. 이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사항이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상한우선주와 관련된 사항 이 문제 잘 다루지 않는데, 상한우선주도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상한우선주가 나오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게 금융부채냐 지분상품이냐 분리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익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자본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흔히 자주 다루고 있는 영역은 아니죠. 뭐 저하고 객관식 과정 진행을 하셨으면 유사 문제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3번 문제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래요. 회계사 쪽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2차 시험에서만 한번 출제가 됐고 1차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컴사채인 복합금융상품이 발행이 됐을 때 최초 발행 금액은 항상 제시된 상태에서 부채요소 측정하시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본요소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 2차 회계사 2차 문제에서 전환사채의 전체 발행 금액 자체를 계산하도록 요구하고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형하고 좀 똑같은 문제가 세무사 1차 문제에 지금 출제가 됐었네요. 아마 저하고 아마 그 심화 강좌 또는 2차 강좌 등등을 진행을 하셨으면은 전환사채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주식이 아마 FPL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극과 극입니다. 이게 문제 풀이를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 단축해서 빨리 풀 수가 있었던 문제 유형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다 풀었을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스 쪽은 좀 이따 제가 강평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음에서 묻고 있는 사항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문제를 딱 풀이하는 순간 답을 봤더니 답이 없어요. 혹시라고 생각하고 이자까지 계산했더니 그제서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음 자체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좀 말 문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 문제는 그 전체를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뜩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아주 지엽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 문구의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좀 낯선 그 문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모든 문구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가자고요? 5가지 모두가 아니고 확실한 2가지,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답을 뽑아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말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답을 뽑아낼 수 없는 문제형은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평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뭐 고급 회계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건 뭐 계속 이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계산형하고 이론용 문제가 봤을 때 계산형이 올해 시험 문제에서 아마 15문제, 그리고 이론형이 9문제 출제가 됐는데, 아마 과거 제가 10년치를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과거 10년 동안 계산 문제 유형이 가장 작게 출제됐던 게 올해 시험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산력 문제가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계산력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한 18문제에서 많게는 20문제까지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15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계산 문제가 어렵긴 했어요. 다만 이 어려운 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젖혀놓고 나머지 풀이할 수 있는 계산력 문제만 잡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시간 부족 문제는 작년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를 해본다면 뭐 2차 대비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최근 들어서 세무사 문제는 1차 문제하고 2차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2차보다 2차 문제 난이도가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2차를 대비를 하실 때는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 유형보다는 좀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그 세무사 강의를 들을 때 학생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스스로 재무회계 영역을 좁히지는 말자. 이런 형태는 안 나올 거야. 이런 주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까지라도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회계 쪽 대부분 안 보시잖아요. 근데 고급 회계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 세무사 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 수준만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시더라도 거기까지만 이해가 되시더라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급 회계 영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잘 다루고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도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기본적인 유형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풀이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뭐 재시생들의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너무 범위를 좁히지 맙시다. 이런 문제 유형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회계사보다 조금 더 범위가 좀 그 지엽적이거나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세무사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가능하면 조금 넓혀주시고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회복하기는 사실 좀 이제 버거울 수가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보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올해 1차 시험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